네,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먼저 신문 지면 통해서 각종 정치, 사회 현안 합리적이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야구의 썰처럼 정치, 사회 현안을 기록과 확률로 접근하지만 각본 없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체포 거부 이야기로 지난주에도 운을 뗐는데 그 이후에도 체포에 안 응하고 지금 수사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구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 김건희 전 여사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직전 대통령 부부가 둘 다 구속되는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박재일 실장님? 그러게요. 뭐 이게 그 군불 1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군불 5년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인데 뭐 권력이 오래 가지 못한다. 좀 어떤 민주성과 함께 권력의 겸허함을 이제 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번엔 5년도 못 갔어요. 3년. 그러니까요. 또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뭐 화무 11홍 이렇게 꽃도 뭐 열흘이면 다 떨어졌다. 좀 말듯한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 이게 뭐 제가 논평하기보다는 한번 어제 이렇게 신문을 쭉 보다 보니까 조선일보 샀을 이제 맨 위에 탑이죠. 이렇게 썼더라고요. 김건희 충격적 뇌물수수 윤 부부 석고 대제해야. 네. 멍석 깔고 이제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윤상현 의원 있죠, 그죠? 윤상현 의원은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다 본인이 뭐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공천 개입에 연루돼서 수사선상에 있기도 하고 본인도 뭐 압수수색 그 의원 사무실에 당하기도 했고 좀 핀치에 몰려 있는데 윤 의원도 이제 이렇게 뭐 비극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뭐 여러 전제 조건의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죄해야 될 사안이고 할 말이 없다. 그 핵심적인 그 인사들도 그런 언급을 하는 거 보면 이 사태가 참 보기가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참 딱한 형국이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네, 예. 이게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사상 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구속된 것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이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만큼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 권한을 가진 적이 있었나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이 예우와 경호는 현직에 있을 때 이 법적으로 부여가 되지만 네. 이 권한은 공적인 권한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말이 떠올랐어요. 윤 대통령이 집권 초기 때 건폭이라고 건설 폭력, 예. 네, 건설 현장의 이 폭력을 완전히 근절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건설 현장 폭력이 아니라 권력자의 폭력, 이 건폭을 근절될 때까지 특검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카르텔 네. 했었는데 이번에 뭐 보니까 그 뇌물 얘기도 박 실장님 짚으셨지만 네. 뭐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지금 또 건설사까지 연루돼 있어요. 그렇죠. 예. 서희건설이 또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건설 현장의 폭력이 이 스스로 그 안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 수사로 속도도 빨라지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참 방대해질지도 또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오늘 구속 후 첫 조사 있거든요. 남편처럼은 안 하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보면 출석할 때도 이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이 출석에도 응하고 대답하는 것을 마다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이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과 처벌받지 못하는 부분, 이 순순히 조사는 응하지만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소문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많죠. 뭐 기금속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에도 좀 석연치 않게 지금 개입이 돼 있는 것 같고 뭐 IMS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데서
최순실 씨가 이제 돈을 끌고 모으듯이 좀 그 김건희 여사와 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금을 끌어모은 그런 지금 흔적도 굉장히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압송됐죠 거의. 그리고 뭐 서희건설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첩첩산중이에요. 네. 아마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들도 지금 좀 뭐 공공스럽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방어를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저는 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여기 이 시간에 좀 누차 얘기도 했지만 재작년에 그 있었던 뭐 그 집권 초기부터 있었던 그 가방 예. 흔히 뭐 파우치 백이니 아니면 뭐 샤넬 백이 어쨌든 디올, 명품인데 뭐 예. 디올 전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공개화되고 또 그 영상으로 이렇게 유포가 됐을 때 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 문제를 좀 정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해결 내지는 뭐 국민한테 소상히 알리고 좀 사죄를 구하는 이런 방식이 안 됐을까 하는 것이 아직도 참 의문이에요. 그게 그랬더라면은 뭐 어떤 최소한의 그 여러 형사적인 아니면 국민적 비난이 있겠지만 네.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은 빙산의 일각이 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예,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 대통령 제도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통령과 그 영부인, 대통령의 배우자를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보다도 예절을 가르친다든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무슨 좀 주입을 시킨다든가 옛날에는 보면 뭐 조선시대에 또 상공이 그런 뭐 왕자나 왕세자 이런 좀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프로토콜 이런 것이 우리 대통령실에 좀 시스템화돼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사실 근데 그 부분을 시스템을 이야기하기에는 그걸 갖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의 그 권한을 본인의 배우자에게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걸 시스템 문제로 이야기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특수성이 좀 가려지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도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어쨌든 이번 특검을 통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들여다보고 또 모두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앙당 압수수색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입니다. 어제 뭐 시도했는데 무산됐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당원 명부를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통일교랑 연루돼 있어요. 예, 지난 그러니까 2023년 전당대회 당대표. 정당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가 훼손되는 것과 동일하게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공직선거법을 적용을 받는 게 정당 내 선거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으로 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고개 이렇게 좌우로 흔드셔야죠. 네,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 야당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이렇게 강력하게 뭐 반발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박재일 실장님?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 맞죠? 그렇게 보세요. 당연하죠. 천용길 시사평론가는 다른 또 견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법 제도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제도가 좀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물론 그것도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겠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정치가 어떤 사람이라고 본다면 법, 제도는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자, 우리 바꿔서 예를 들면 우리 정치인들을 많이 욕하지만 사실은 또 국민적인 그 지지나 어떤 여론의 바탕을 둔 정치인이지. 그게 택도 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당을 압수수색해서 거기에 종교단체가 개입했는지 아닌지를 보겠다 해서 정치가 깨끗해진다. 이러면 이 세상에 정치가 안 깨끗해질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치란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라 좀
끈적끈적하다 할까? 근데 이제 매끄럽진 정치 않아요. 자금이 오갔고 또 당 선거에 혹시라도 또 개입해서 그 선거를 혼탁하게 했을 의혹은 그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됩니까? 뭐 일부는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상당히. 그러나 우리가 특정 정당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당을 완전 전면적인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제 말은 그 어떤 사안을 우리가 불법 탈법적인 것까지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뭐 당에 뭐 해집고 다니기 시작한다면은 그 사안은 바로 잡아질 수는 있지만 정당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계속 조금씩 훼손한다면 이것이 다른 부작용이 민주성에 근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도 박재희 실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와 지도부 의원들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대신에 네. 우리가 이 수사에 협조하겠다. 협조하겠다. 이 밝히는데 우리도 이런 정도의 자료를 내놓겠다.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하고 협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 정당을 이 옥죄는 것 압박하는 아니냐.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양새가 지금까지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